선생님. 근데 지금 쌩얼이에요? 어떡하죠? 아 이거 쓸 겁니다. 안 되는데요? 아니 왜 이렇게 그동안 연기노트 출연이 뜸하셨는지 얘기해 주세요. 너무 바빠요. 지금 구독자님들한테 학생들 질의응답할 때 굉장히 힘겨워하는데 어떻게 해야 좀 질의응답을 잘하는 건지. 대부분 질의응답 준비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확실히 대답하기는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질의응답에 대해서 뭔가 뭐랄까 그 자유대사 준비하는 것만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유대사 준비하는 기간을 생각해보면 그것과 비교해보면 너무 현저하게 적은 시간을 질의응답에 이제 투자를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질문이 딱 들어오면은 너무 이렇게 갑자기 긴장되고 마음이 급한 거라.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하고 그 외워서 대답하려고 하면 그 외운 답이 생각이 안 나요. 심지어 자유대사 같은 경우에는 막 몇 개월을 준비하고 막 암기하고 했는데도 갑자기 막 이제 너무 떨리는 긴장되는 순간이 되면 갑자기 막 블랙아웃이 오고 화이트아웃이 오고 이러잖아요. 근데 하물며 질의응답은 뭐 시험 보기 뭐 며칠 전, 몇 주 전 이렇게 준비하면 이게 일단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좋은 아주 양질의 답은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답하고 싶은 것들을 잘 못 답하고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질의응답을 아니 이렇게 내가 일찍 질의응답을 준비하는 거는 약간 유난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유난을 떨면서 좀 빨리 준비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질의응답의 비결은 유난을 떨어라. 유난을 떨면서 준비를 해라. 남들이 생각할 때 저거는 약간 유난 떠는 거 아닌가, 뭐 저렇게 일찍 준비하나 싶을 정도로 좀 일찍 준비하는 게, 일찍부터 준비하면서 연습하는 거, 특히 말하는 걸 연습하는 거. 이거 아무리 적어놔봤자 본인이 입으로 말을 못하면 이게 소용이 없더라고요. 말할 저는 줄 알아요. 이게 학원 다니는 아이들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보통 이제 주변 사람들 시선 의식하거나 이러면 그냥 연기 연습을 하거나 노래 연습을 하는 건 가능하긴 한데 맞아. 질의응답을 막 이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사람들 있는 데서 막 얘기하는 거는 다들 좀 쑥스러워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진짜 말하는 걸 연습을 하려면 그렇게 유난스럽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저도. 맞아요. 유난스럽게 준비해야 되고, 대신 이제 그 내가 유난스럽게 열심히 준비했다라는 거를 입시장에서만 그 막 유난스러움을 크닥 드러내지 않으면서 여유롭게 대답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빨리 준비하다 보면. 왜냐면 마음에 여유라는 게 생기다 보니까. 또 하나 제가 든 생각은, 학생들이 이제 질의응답 본인이 한 거를 이제 막 이제 봐달라고 해서 이제 봐주면 많이 발생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되게 핵심적인 질문에 대한 답만 싹 피해가요. 예를 들어 배우를 왜 하려고 해? 라는 질문에 대해서 배우를 왜 하려고 해를 대답을 해야 되는데 과정을 설명하느라 이 배우를 왜 하려고 해를 딱 빼먹어. 일부러 빼먹는 건 아닌데 이 과정을 설명하다 보니 길어져서 중요한 건 까먹고 대답하는.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 같아. 저로 하나요? 네. 저로 하면 또 이제 저희 사람들 영상보다 끄는 거 아니에요? 왜요? 조회수 차이가 너무 난다고. 지금 썸네일에 유라 배우님 들어가 있을 때랑 나 혼자 들어가 있을 때랑 차이가 너무 난다고. 근데 진짜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과정만 설명하느라 진짜 중요한 얘기를 정작 안 하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 친구들이 질의응답을 딱 할 때 뭔가 배우 왜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뻔한 대답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들을 나눠보니까. 근데 나는 지금 누가 나한테 너 배우 왜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멋있어서요. 저는 재밌어서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거든. 그리고 나서 그걸 왜 멋있다라고 느껴서 내가 배우를 하게 됐는지를 설명할 거야. 나는 내가 배우를 하는 이유가 명확하거든. 영화를 딱 보고 있다가 영화가 끝나갈 무렵에 옆으로 시선을 딱 돌렸더니 나랑 같이 영화를 보고 있던 사람들이 흐뭇하게 웃고 있었어. 난 그때 배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기쁜 일이 있는 사람들이 더 기쁠 수 있고, 그리고 조금 슬픈 일이 있던 사람들도 내가 찍은 영화나 뭐 공연을 하는 거를 볼 때만큼은 좀 즐거웠으면 좋겠다
나 그래서 배우를 해야겠다. 이거만큼 멋진 직업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연기를 해보고 노래를 해보니까 되게 재밌다라고 느껴져서 난 더 배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뻔한 이야기들을 다 누구나 다 사실 뻔하지 뭐.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뮤지컬을 보고 나 배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을 텐데, 그거를 내가 거의 다 멋지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대부분 하고 싶어 하는 걸 텐데, 그 뻔한 이야기더라도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왜 그렇게 느꼈었는지 그 다음에 그 과정을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예종 질의응답에서 뭐 삶의 가치를 이야기해라라고 얘기할 때도 제가 그때 영상에서 뭐라 그랬냐면,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꼭 해달라 그랬는데, 요즘에 비대면 보는 학교들 영상 찍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이유는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뻔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과정을 그 다음에 설명을 해주면은 더 이상 그건 뻔한 게 아니다. 왜냐? 사람들마다 다 그게 왜 멋지게 느껴졌고 왜 근사하게 느껴지는지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을 테니까. 내가 얘기하니까 또 약간 브이로그가 아니라 잔소리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잔소리 타임 끝났고요. 잔소리 타임 끝나셨어요?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하세요? 그래서 정말 잔소리꾼이야.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여기는 어딥니까? 여기요? 여기는 롯데백화점이에요. 아, 네. 롯데백화점에서 지금 저는 이 당을 충전하고 있어요. 학생들에게 그렇게 다이어트 하라고 하면서 그래서 저는 간헐적 단식을 해요. 간이 헌다 뭐라고요? 자꾸 제가 간헐적 단식 한다니까 간이 허는 폭식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데 간헐적 단식이 맞고요. 사실은 이것도 붙어 있었어요. 이렇게 예쁘게. 배우 왜 하고 싶었어요? 재밌어 보였어요. 봐봐, 똑같잖아. 그리고 정말 멋있었어요. 저도 저런 에너지를 막 무대 위에서 뿜고 싶었고, 제 말을 뭔가 하고 싶었어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해보니까 사실은 맨 처음에 저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배우를 하고 싶어 했었는데, 정말 그 어렸을 때는 진짜로 그냥 단지 멋있어 보이고 되게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제 주변에 이제 배우를 하시는 어른들을 보면 되게 재밌어 했고, 그래서 나도 저런 즐거움을 느끼고 싶다, 그리고 나도 저렇게 멋있어 보이고 싶다, 혹은 뭐 저 자리에 서고 싶다, 이런 생각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예술고등학교를 진학을 해가지고 처음 이제 무대에서 연극을 해보고, 그 다음에 대학교 가서 이제 창작극도 처음 만들어보고, 이제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이제 그게 조금 확장이 돼가지고, 내가 이 무대 위에서 뭔가 사람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내 신체를 내 이제 나라는 사람을 이용해서 전달을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나에게 되게 재미가 있구나, 그 일이 하는 흥미를 느껴가지고 이제 그렇게 확장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배우를 하면서 계속 그게 이제 어떤 뭐랄까요 거창하지만 어떤 개인의 사명감 뭐 그런 게 조금, 개인의 소명 약간 이런 게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그 내가 왜 배우를 하고 싶은가에 대한 이제 그 이유가 되게 깊어졌지만, 처음에는 그저 재밌어 보였죠. 멋있어 보이고. 궁금한 거 또 있어요. 네. 촬영이랑 네. 무대 중에 네. 뭐가 더 재밌으세요?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몇 번 지금 케이크 거의 시체가 다 돼가는데. 저는 아시죠? 저는 위에 초콜릿만 먹어요. 빵은 왜 안 드시죠? 빵은 선생님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많이 남겠네요. 진짜 경험이 뭐 우리 선배님들처럼 엄청나게 경험이 있지 않아가지고 좀 조심스럽지만, 제가 느끼는 개인적인 그런 어떤 즐거움은, 이제 무대는 확실히 뭐랄까요, 배우로서의 그런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많이 표현해보고 많이 시도를 해볼 수 있다는 점. 많이 아마 이런 말씀들은 들어보셨을 테지만, 정말 이제 이 관객들과 라이브하게 소통하면서 내가 이분들의 반응을 느끼면서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나게 매력적이에요. 그런 피드백들이 바로바로 이제 온다는 게. 그리고 내가 내 몸으로 뭔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걸쳐지는 거 없이 그냥 내 신체와 내 모든 몸으로 그냥 이대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매력적이에요.
목적이고요, 저한테는. 그리고 이제 제가 매체는 사실 무대보다는 훨씬 경험이 적은데 아직까지는 지금까지 느끼는 매체의 그런 매력은 정말 디테일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디테일해져야만 한다는 거. 그래서 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디테일한 표현에 대한 연구를 더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디테일한 시도를 또 해볼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제 또 한참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학교에서 이거 좋아하는데 뭐 이러면서 각종 네. 정보가 맞아요. 막 쏟아질 텐데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만나는 학생들한테 그 친구들한테 일단 그 얘기를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제일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은 나이대여가지고 그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 저희가 지금 맡고 있는 학생들이 18살 예비 입시를 하는 친구들부터 많게는 이제 30대 중반까지도 이제 있어서 진짜 다양하다, 그죠? 진짜 다양하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흔들릴 수 있는 나이대에 있는 친구들한테 해줬는데, 20대 그 언저리에 있는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딱 해봤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가 뭐냐 대체. 그럼 또 막 뭐가 얘기들이 막 나올 거 아니야.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정보라고 하는 거를 나까지 알고 있을 정도면, 이게 나라고 하는 게 본인. 저 말고 네, 본인들, 네. 그쵸? 본인이 알고 있을 정도면 이거 정보 맞나? 그냥 정보라기보다 되게 뭔가 공식화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 공식적이라고 하는 이야기 자체도 사실은 완벽하게 이거는 공식적으로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오피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딱 했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일 거고, 그럼 정보가 과연 대체 뭐냐, 무엇인 것 같냐 했더니, 진짜 우리가 여기에서 입시를 볼 때 특히 더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누군가는 모를 수도 있는데 아 그렇구나 라고 나만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누군가의 오피셜이겠지. 예를 들면은 와 근데 이거 유튜브에서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어, 그냥 보고 이상하다 싶으면 편집을 하는데, 한 친구랑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선배님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다 이제 학교 애들 다 가 있으니까, 그래서 학교 이름 얘기 안 하지 않고, 근데 대부분 다 너무너무 관심 있어 하는 학교지. 굉장히 좋다라는, 누가 들어도 거기 나 가고 싶어 라는 그런 학교. 거기서 어떤 한 교수님이 관계자가 아니야 취소야. 관계자가 더 이상 셰익스피어나 이런 안톤 체홉 같은 고전 희곡은 학교에서 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작품을 올릴 거냐 라고 했더니 우리는 이제 창작을 만들어서 창작물을 가지고 작품을 올릴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초콜릿을 계속 아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빵을 그냥 사단을 내놓는. 아니 지금 중요한 얘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눈은 그냥 이러면서 손을 계속 이렇게, 컨텐츠 망했네 오늘.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야. 그래서 관계자의 말이잖아. 그러면 굉장히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그럼 이제 내가 만약에 그 학교를 지원을 해야 돼. 고전 작품을 들고 가는 게 나한테 좋을까 안 좋을까, 이런 거라는 거지. 물론 연기를 정말 잘하고 매력적인 사람이라서 고전을 들고 가든 뭘 들고 가든 상관이 없는데, 근데 굳이 그 학교에서 이제 고전을 안 올리고 싶다는데, 안 올릴 거라는데, 정말 요즘에 만들어져 있는 희곡들이나 그런 것들을 들고 가는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건 오피셜이야. 왜냐하면 거기서 관계자들 입에서 직접 나왔으니까. 근데 내가 대부분 이제 정보라고 하는 걸 다 들어보면 그거 아닌데, 혹은 너무 뻔한 것들, 그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한참 또 휘둘리기 쉬울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주의하는 것들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 그러면 연극영화과를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연기하고 노래하는 거지 뭐. 연기하고 노래하고 그 인물에 대해서 탐구하고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해 보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애정을 가지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애정에 대한 얘기를 내가 아마 전에도 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뭐 먹었지? 이 사람 지금 뭐 하지? 이 사람이 너무 보고 싶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엄청 쏟는 것처럼. 근데 연습을 할 때만 그걸 하고 있으면 그건 좀 애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제가 연습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했을 거예요. 이번에 또
잘 갔잖아요. 저희가 올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꽤 이제 있는 친구들도 있어서 꽤 나이가 있는 친구가 서울예대에 합격을 한 또 사례들도 있고 뭐 이번에는 올해는 예대뿐만 아니라 뭐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근데 그 친구를 보면서 또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친구 인터뷰를 또 이제 저희가 부탁을 해야죠. 네. 해주겠지. 그래서 네. 어떻게 가르쳐 줬어요? 20대 중후반에 지금 이제 학생분들 혹은 직장인분들도 네. 나이가 많아서 본인이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31살에 예대를 갔어요. 예대를 갔어요. 너무 놀랍죠, 사실. 너무 놀랍죠. 감사하고 네, 진짜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도 28인 학생이 갔잖아요. 27이었나 28이었나 그랬는데. 네, 27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27은 뭐 사실은 1학년으로 이제 입학하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오 되게 많은 나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만한 나이긴 해서 27. 근데 이제 그런 친구도 갔고 또 올해는 31살 들어가는 거를 목격을 했죠.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그래서 그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제일 많이 했었던 얘기는 첫째는 릴렉스에 대한 얘기를 제일 많이 했었어요. 저 지금 입술에 색 없지 않아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 그게 중요해요. 한번 바르면 안 돼요, 립스틱? 맞으세요? 브이로그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 화장을 안 한 상태인데 쌩얼에다가 제가 그냥 카메라를 갖다 들이댔어요. 정말 오랜만에 쉬는 날이니까 화장을 안 해야지 하고 화장하는 그 섀도우 그 붓이랑 막 섀도우 다 놓고 왔단 말이에요. 그 표현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입술만 들고 내 왔다. 입술만 챙겨왔는데 지금 눈을 안 챙겨왔는데 갑자기 카메라를 누가 그랬어. 남자들은 여자들이 준비하는 시간이 대체 이해가 안 되고 어머. 너무 기니까 여자들은 남자들을 보면서 저 새끼들은 뭐 저렇게 화장실을 많이 가냐. 옛날에 어디 놀러 가면 제일 많이 했던 게 현관 밖에 나갔다가 시동 켜놓을게 이러고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이렇게 뭐 나가고 몇 분이다 장체 나오질 또 않은. 들어와 아직 안 됐어? 다시 나가. 우리는 지금 2분 만에 들어왔어. 이게 남자들은 지금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아직 멀었는데 옷 걸치고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뭐 어쨌다고요? 뭐가요? 누가요? 아 지금 뭐 학교만 보내놓기만 하면 답니까 지금? 보냈으면 됐죠 이제. 아우 속 시원해. 아니, 물론 너무너무 원하는 곳에 보내서 네. 의미는 있는데 아 진짜 저는 와 아니 얘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얘는 올해 간다. 못 가면 이상하다. 보낸다. 이제 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지만 근데 이 마음을 아시죠? 갈 수 100% 간다 했는데 진짜 될까? 하는 마음이 동시에 있어. 근데 됐어. 그것도 예대. 너무나 말이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때 이제 아멘이죠. 아 진짜 아멘이죠. 진짜 감사하죠. 영상을 보는 분들이 또 이제 소망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나도 네. 갈 수 있다라는. 네. 그래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신 건지, 어떤 교육을 하신 건지. 가장 많이 그 친구랑 수업 시간에 다뤘던 말은 릴렉스에 대한 부분이에요. 신체 릴렉스. 그래서 신체를 릴렉스 시켰을 때 많은 부분이 따라오는데 일단 소리가 많이 내려가고 그래서 이제 편안한 자기 소리를 좀 찾을 수 있게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신체 부분이 많이 릴렉스가 되면 그래도 에너지도 훨씬 확장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이제 몸의 긴장이 빠지면 내 연기에 힘주어서 불필요한 긴장감이 들어가 있었던 그런 불필요한 긴장감도 많이 빠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말을 더 말같이 할 수 있게 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 신체 릴렉스로 인해서 많이 따라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다뤘어요. 물론 이제 본인이 제스처하고 몸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제스처는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장 많이 다룬 부분은 이 어떤 생각이 너의 릴렉스를 방해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다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너의 릴렉스를 방해하는지,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어떻게 그런 생각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고, 표현하려고 표현에 자꾸 치우치는 집중력이 자꾸 표현에 치우쳐졌었는데 이제 그거를 표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상황에 더 집중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관계성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인물이 현재의 목적과 목표, 의도에 집중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이제 후반부로 갔을 때는 자기 스스로가 이제 캐치를 하게 됐어요. 아, 지금 나는 릴렉스 되지 않은 상태예요. 아, 지금 긴장했어요. 아, 지금 이 생각이 나를 방해했어요. 이제 이거를 본인이 캐치할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험에 다니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많이 성장했죠. 이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아 진짜 맞아 그렇게 맞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맞는 무언가가 기술적인 게 들어가야 될 때도 있고 진짜 본질적인 무언가를 건드려야 될 때가 있는데, 여기에서 나는 기술적인 무언가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어떤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내가 느끼려고 하는 것들, 내가 느끼고 있는 것들을 앞에 있는 사람들이 느껴지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표현을 해야 되는 것도 진짜 중요하잖아. 이 얘기를 왜 강조하는 거냐면, 저는 여러분 상업배우였었고 그런 작품만 했어요. 저도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그런 작품 오디션을 딱 볼 때 오디션에 붙어야 되는 게 목표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장에서 어떻게 보여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많이 다룰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민을 같이 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사실 근데 연기노트 얘기하면서 제일 많이 다루고 있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디테일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디테일한 것들은 너무 길어지니까 나중에 할까? 지금 한 30분 넘겠지. 그냥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아, 정말 내가 하는 손짓, 발짓, 눈빛, 뭐 시선, 표정 뭐 이런 것들 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집중을 했을 때 여러분의 작은 어떠한 동작 하나만으로 나를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느 포인트에서 열릴지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 다 설정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거를 잘 알고 있어야 돼, 진짜. 그래야 픽을 당하지. 저는 오디션에서 붙어야 먹고 살 수 있었던 배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많이 연습을 많이 했었고 이것들을 많이 강조를 했었고, 엘리트께서는 이제 본질적인 것들을 많이 건드렸고, 이런 것들이 뭐 합이 잘 맞는다. 합이 잘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 근데 진짜 본질적인 것과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많은 생각들을 해봐야 되는 게 맞다. 정말 만약에 나 매기기 너무 어렵고 너무 좀 고민스럽다 싶으시면은 멘토를 찾으세요, 여러분. 저희한테 뭐 연락을 하셔도 되지만 학원을 가시든 뭐 순고를 통해서 뭘 하시든 선생님을 진짜 구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예능계에서 발을 디뎠을 때 노래를 하거나 연기를 할 때 개인적으로 독학은 별로 추천하지 않아서, 저도 데뷔를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코칭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배우분들도 진짜 레슨 받으시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엄청 많죠. 네, 그래서 꼭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멘토를 꼭 찾으세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연기가 과연 독학이 가능한가? 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도 너무 이제 제 자신을 발전시키고 싶어서, 저는 대학도 졸업했고 고등학교도 예술고등학교를 나와서 3년 동안 연기 공부를 했고, 대학교도 4년 동안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계속 활동하면서 이제 어쨌든 연기라는 거를 접한 세월이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또 불구하고 하면 할수록 어떡하지? 난 더 발전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지 나를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전 선생님을 너무 찾아가고 싶어요. 너무 배우고 싶고, 내가 아직 모르는 부분들, 이제 이런 신체 기관들에 대한, 그래서 내가 더 딥하게 릴렉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내가 더 좋은 내 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내가 지금 사용해보지 못한 연기적인 메소드는 뭐가 있지? 뭐 이러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사람한테 공감할 수 있을까? 나보다 더 선배님들은 그런 방법들을 훨씬 더 자기만의 메소드를 훨씬 더 깊게 알고 있지 않을까? 난 그런 생각을 너무 들어보고 싶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대학생들 그리고 이제 대학을 이제 막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과연 독학으로 용기를 공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진짜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브이로그예요? 이게 브이로그긴 한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를 깜깜해졌는데? 생얼로 출연한 소감이 어떠세요? 진짜 너무하는 거고요. 이거는 아니 어떻게 이건 헌신입니다. 아니 출연을 너무 안 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면 화장품 갖고 오라고 지금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이만큼 쌓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 수업하면서 일찍 그 수업 강의 노트 적을 때 항상 써놔요. 항상 별표 치고 써놓거든요. 얘기하고 싶은 거, 연기 노트에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항상 별표를 쳐놓고 이렇게 따로 적어요. 근데 못 찍어. 죄송해요. 영상 보시는 분들도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그냥 수다 떠는 거였는데 너무 도움이 이렇게 되셨으면 좋겠고. 수다분한 모습으로 나와서 죄송해요. 오디오 엄청 겹치네요. 그럼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